근데 이제 와서는 뭐 성능 차이도 크게 체감이 되는 수준도 아니고 이번에 매직 키보드도 약간 달라졌어요. 4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신형 아이패드가 이렇게 두 대가 새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11세대 아이패드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M3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에어에도 이제 M3가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은 이 두 제품을 좀 비교해보고 이 전작과의 달라진 점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두 제품 중에 나에게 맞는 제품은 또 어떤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여전히 애플답게 굉장히 미니멀하죠. 제품 본체가 들어가 있고 USB-C 케이블, 그리고 충전 어댑터 딱 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두 제품 모두 다 구성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퍼플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색상이 좀 상당히 오묘해요. 뭔가 좀 고급스럽죠. 이게 카메라에 잘 담겨지진 않는데 실물은 진짜 매력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핑크색을 가져왔는데요, 뭔가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색상이죠. 어쨌든 색상은 둘 다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제 성능을 한번 볼 건데 아이패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A16 칩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게 과거 아이폰 15에 들어왔던 칩셋이랑 동일한 건데 코어의 개수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CPU와 GPU는 뭐 아주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하드하게 굴리지 않는 한 뭐 이제 딱히 문제는 없을 정도의 성능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D 렌더링 같은 거를 굉장히 하드하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매우 고사양 게임을 이제 풀옵션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의 성능 저하는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미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M3가 탑재가 되면서 웬만한 노트북은 뺨싸대기 갈겨버리는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3D 렌더링, 뭐 헤비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냥 딜레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프로 같은 경우만 성능이 이제 넘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에어도 일반인 기준 다 쓰기 힘들 정도로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의 연결성을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아이패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애플 펜슬이죠. 사실 이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2세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매우 아쉽게도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둘 다 2세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USB-C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요,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는 1세대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에어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애플 펜슬 프로 있죠, 이 모델을 지원을 해줍니다. 애플 펜슬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애플 펜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이게 에어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굳이 이 애플 펜슬 프로 때문에 제품도 프로로 갈 필요는 없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매직 키보드도 약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패드 에어용 매직 키보드에 펑션 키도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어용 매직 키보드에는 이 펑션 키와 전원 연결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매직 키보드에 붙여서 사용할 때 충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쪽에서밖에 충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은근히 불편한데 M2 에어부터는 매직 키보드에서 반대편으로도 충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개선이 된 건 좋지만 여전히 이 매직 키보드의 가격은 좀 적응이 힘들다는 거, 사실 뭐 다른 기능보다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이번에 가격을 보면 새로 나온 M3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95만원부터, 그리고 11세대 기본형 같은 경우는 53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육 할인까지 받으면 4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만 놓고 본다면 이 기본형의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이 아이패드 기본형의 기본 용량이 이제는 2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64GB 시작이 아니고요, 128GB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가성비가 괜찮았던 제품이 이제는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3 에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는데요, 11인치 기준으로 5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칩셋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충분히 그만큼의 성능 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프로랑 성능을 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이 성능 차이가.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성능 차이도 크게
체감이 되는 수준도 아니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사이즈까지도 13인치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큰 돈을 내고 프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하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13인치 같은 경우는 기본형 모델 기준 12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저렴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 가서 프로 13인치의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200만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나름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본형보다는 고사양을 원하고 또 큰 화면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M3 에어가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에게 맞는 아이패드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이제 강의 필기할 것도 많고 영상 시청도 많이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아이패드 11세대 기본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이 가격에 이 성능, 거기에 애플 생태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근데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대체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헤비한 렌더링 같은 거,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거 아니면 이 성능이면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돕니다. 웬만한 게임도 충분히 돌아가고요. 거기에다가 가성비도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가성비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기본형을 가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내가 조금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내가 돌리는 앱들이 좀 헤비한 앱들이다, 일러스트나 이제 파이널 컷, 아니면 3D 렌더링 같은 이런 앱들까지도 커버가 돼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M3 에어를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이제 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인치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한 100만원, 100만원 초중반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에어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맞긴 맞아요. 물론 여기에 매직 키보드 붙이고 이러면은 훨씬 더 추가가 되긴 하지만요, 본품 기준으로는 에어가 굉장히 이런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신형 아이패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죠. 라미네이팅 처리 같은 것도 여전히 안 되어 있고 이것저것 조금씩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초월할 만한 가성비가 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칩셋만 바뀐 거지 겉에 부분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좀 신형을 들고 다닌다는 느낌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요번에 구매를 하실 때 좀 감안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